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파리 올림픽을 취재한 독일 기자가 한국의 위상을 다시금 깨닫게 된 순간을 이야기하며 많은 유럽 언론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BTS 진의 등장과 함께 파리 시민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서 이를 증명한 결정적인 순간들을 전해드립니다. 한 독일 기자가 파리 올림픽을 취재하던 중 한국의 놀라운 위상을 직접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처음엔 단순한 스포츠 취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영향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FAZ 신문의 기자 레나 하르트만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기자 레나 하르트만입니다. 저는 국제문화와 스포츠 관련 기사를 담당하며 이번에 파리 올림픽 취재를 맡아 파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니까요.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마주한 풍경은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환영 인사보다는 불만 가득한 표정의 택시 기사들, 올림픽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한숨을 쉬는 상점 주인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펼쳐진 올림픽 반대 시위까지. 솔직히 말해 저는 이 대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만든 주인공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샌느강에서 열리는 수영 경기였습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샌느강에서 수영 경기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샌느강은 수십 년 동안 오염이 심각해서 수영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2조 원을 투입해 강을 정화했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제가 직접 취재한 결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프랑스 환경단체가 최근 샌느강의 수질을 조사했는데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내가 직접 샌느강에서 수영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프랑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SNS에서는 그날 강에 똥을 싸겠다는 해시태그가 퍼졌고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수영 계획을 취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문제없다고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뛰어들지 않는 강에서 선수들은 경기를 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정말 올림픽 정신에 맞는 걸까요? 파리는 7월이 되자 기온이 34도를 훌쩍 넘기더니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거리에서는 몇 걸음만 걸어도 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가보니 방 안은 마치 사우나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 선수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더위 때문에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냉각 패드를 얼려 베개처럼 사용하거나 창문을 활짝 열어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자기도 했어요.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친환경 올림픽을 내세우며 에어컨 없는 선수촌을 만들었다고 했죠. 대신 자연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서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수촌에 가보니 그런 냉각 시스템은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국 선수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저는 선수촌을 둘러보던 중 한국 선수들의 숙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고 누군가는 손선풍기를 사용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이 준비해온 물품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미리 가져온 휴대용 선풍기, 냉각패드, 쿨링타월 등이 방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한국 기업이 특별 제작한 냉각조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선수들이 자신들의 물품을 다른 나라 선수들과도 나누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외국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쿨링타월과 휴대용 선풍기를 나눠줬어요. 우리는 이 올림픽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데 그들은 단순히 자기들만의 편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단순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넘어
서로 돕고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요? 파리 올림픽이 개막한 이후 저는 여러 국가의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만나며 선수촌을 직접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팀이 엄청난 양의 음식과 물품을 수레에 실어 나르는 모습이었죠. 라면 박스, 햇반, 김치, 단백질 보충식품까지. 수십 개의 패키지가 선수촌으로 옮겨지는 광경은 마치 하나의 군사 작전처럼 조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한국 선수들이 자국 음식을 챙겨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것은 단순한 식량 조달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일부 국가들은 선수촌의 식사 환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팀 선수들은 제공된 음식이 비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국 농구 대표팀은 아예 선수촌에서 생활하지 않고 특급 호텔에서 지내며 따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선수촌 식사가 충분하지 않아 개인 비용을 들여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왔던 것입니다. 파리 현지에 임시 부엌을 세우고 수십 명의 요리사를 동반하여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는 모습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체계적인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선수촌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매일 점심과 저녁 도시락이 배달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배급이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라는 점을 한국은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BTS 진이 성화봉송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당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다 한국 정부가 돈을 써서 만든 인위적인 인기야.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퍼졌지만 한국은 국책으로 K-팝을 밀어붙이고 있어. 프랑스 사람들은 BTS 진이 누군지도 모를걸? 이 반응을 보면서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파리 거리를 다니며 취재한 결과 실제 프랑스에서 K-팝과 BTS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들은 BTS 진을 성화봉송자로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BTS가 한국에서 온 그룹이라는 점보다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습니다. BTS는 음악뿐만 아니라 평화, 인권, 기부활동까지 국제적인 활동을 해왔고 그 메시지는 올림픽 정신과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서 성화봉송할 사람이라면 프랑스와 인연이 있어야 하는 거 아냐? 결국 한국 기업들이 돈을 써서 만든 거겠지. UN 대사도 한국 정부가 밀어준 거고 이번에도 한국이 뒤에서 작업했을 거야.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논리적으로 반박되었습니다. 틱톡을 좀 봐. K-팝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 BTS가 UN에서 연설한 건 그들이 스스로 쌓아온 명성과 영향력 덕분이야. 일본에는 그런 아티스트가 없어. 일본인도 성화봉송을 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잖아? 그냥 BTS가 더 유명한 거야. 이 와중에 황당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BTS보다는 아라시가 더 유명하지 않아? 아라시가 BTS보다 유명하다고? 프랑스에서 아라시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전형적인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논란과는 상관없이 진이 성화봉송을 하러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루브르 박물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파리 시민들은 올림픽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BTS 진이 등장한 순간 모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성화봉송을 하러 나온 날 루브르 박물관 앞은 수천 명의 팬들로 가득 찼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등 세계 각국의 팬들이 한 곳에 모였죠. 그동안 파리에서 올림픽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시위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진이 등장하는 순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본 올림픽 행사들은 조용하고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지만 이날만큼은 진짜 축제 같았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함께 춤을 추었고 기자들은 BTS 진의 힘이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BTS와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장면을 보며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K컬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요. 이번 파리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엔 한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겪으면서 한국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지 똑똑히 알게 됐죠. 한 번은 샤를 드골 공항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공항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할머니가 중국인 여성과 부딪혀 넘어지셨는데 그 여성은 그냥 자기 집만 챙기고 가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어디선가 한 남성이 뛰어오더니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그는 할머니를 끝까지 도와드리고 짐까지 챙겨서 택시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저는 궁금해서 그에게 말을 걸었죠. 혹시 이분의 가족이세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지나가던 한국인이었어요.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시자 그는 그래도 조심하세요 라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본 공항 직원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반면 할머니와 부딪힌 중국인 여성과 그 일행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졌어요. 사실 파리에 오면 사람들이 정말 많고 정신이 없어요. 올림픽 기간이라 더 그랬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국 관광객들은 정말 눈에 띄었어요. 제가 에펠탑 근처의 레스토랑을 취재하러 갔을 때였어요. 거기서 또 황당한 장면을 봤어요. 중국 관광객 몇 명이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놓고 왔는데 음식을 주문도 안 하고 테이블에 앉아 사진만 찍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주의를 줬지만 자리만 옮겨다니면서 계속 사진만 찍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여기 펜스 때문에 에펠탑이 잘 안 보이네. 우리 그냥 안 먹고 가자. 라고 하더니 그대로 가버렸어요. 레스토랑 사장님이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손님들은 전부 다 중국인들이에요. 반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달랐어요. 한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인 가족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테이블을 직접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 모습도 봤어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샌느강 근처에서 취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정말 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한 한국인 커플이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노숙인이었는데 너무 더운 날씨 때문인지 탈진한 상태처럼 보였어요. 그 커플은 바로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들이 들고 있던 생수를 건넸어요. 그리고 말도 안 통해서 어려워 보였지만 계속 괜찮냐고 손짓하며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요,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돕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경찰을 불렀고 지나가던 관광객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배려와 선한 행동이 또 다른 배려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파리 올림픽 보안구역에서 본 이야기예요. 파리 정부는 샌느강 주변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정 구역은 QR코드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보안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또 중국 관광객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QR코드도 없으면서 경찰한테 계속 입장하게 해달라고 따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중국에서 파견된 경찰들이 출동해서 겨우 상황을 정리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파리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해외에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배경, 국제적인 이미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태도 같은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는 프랑스 정치연구소의 사회문화연구원인 클레망 부르디에 박사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가 해외에서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예의, 공경,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반면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 개인보다는 집단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강해졌고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규범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해졌어요. 그는 이어서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가르침을 강조하지만 중국은 집단 속에서 개인의 행동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 예절로 자리 잡혀 있어요.
반면 중국은 거대한 인구수와 빠른 도시화로 인해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보이는 행동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죠. 다음으로 저는 국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프랑수아 루벨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차이가 관광객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어요. 오늘날 한국은 K-팝, K-드라마, K-푸드 등 소프트 파워가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글로벌 인식도 매우 좋아요. 그는 이어서 반대로 중국의 경우 강한 정치적 개입과 검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중국은 정부의 검열이 강하고 문화적 소프트 파워보다는 경제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제사회에서는 문화적인 친근함보다는 정치적이고 강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그는 국가의 이미지가 곧 국민 개개인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즉, 한국은 문화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반면 중국의 경우 정치적 이슈나 외교 갈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뉴스가 많다 보니 중국 관광객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 더 부정적인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관광문화 전문가인 줄리앙 페르댕 교수를 만나봤어요. 그는 한국과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보이는 행동이 다른 이유를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규범 차이에서 찾았어요.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도 조용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를 강조하는 교육을 받기 때문이에요. 반면 중국인들은 해외에서도 자국에서 하던 습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서양에서는 종종 무질서하다는 인식을 받기도 하죠. 특히 그는 한국인들은 단체 여행을 가더라도 조용하고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지만 중국인들은 집단으로 행동할 때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많은 서양 국가에서 한국 관광객들은 매너가 좋은 손님으로 인식되지만 중국 관광객들은 시끄럽고 규칙을 무시하는 손님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는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공공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줄을 서거나 소음을 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고 경쟁이 심한 환경이다 보니 공공장소에서도 개인 행동이 더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런 행동 패턴이 반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의 이미지가 극명하게 갈리게 된 거죠. 중국 언론에서는 프랑스가 한국을 특별 대우하고 중국을 차별한다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 행동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어요. 프랑스가 한국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한국인들, 규칙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중국인들. 이 차이가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각각 다른 대우를 받게 된 것뿐이에요. 저는 한국 대표팀이 단순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철저한 준비성과 스포츠 정신이 세계적으로도 존경받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K-팝, K-드라마, K-푸드 등 문화를 통해서도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음악으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한류 콘텐츠는 글로벌 팬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며 한국의 음식과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전 세계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두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신과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강인한 정신력, 철저한 준비성, 그리고 글로벌 문화를 향한 열린 자세가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든 순간들은 세계가 한국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독일 FAG의 기자 레나 하르트만 씨가 직접 경험한
파리 올림픽에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올림픽 속에서도 한국이 만들어낸 특별한 순간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세계에서 특별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세상은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